여러분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저는 늘상 베란다에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박화장은요, 제가 손홍기 다육 사장님께 적심을 했던 그 박화장을 선물을 받아서 뿌리가 없는 걸 그냥 심어갖고 뿌리를 내려서 키웠는데 되게 풍성했던 박화장이 갑자기 잎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서 꺼냈어요. 꺼냈더니 박화장이 지금 뭔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을 딱 대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까뭇까뭇하거든요. 그런데 목대에서는 아가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대에 있는 애기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상했거든요. 근데 이 상한 위치가 어디서부터 먹고 들어간 거냐면 위에서부터 먹고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야, 어떡하지. 지금 요거 박화장 줄기 하나는요, 위에서 지금 이렇게 수간이 지금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줄기에 다육이들을, 애기들을 다닥다닥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원인이 이렇게 됐을까? 근데 가지마다, 마른 가지마다 이렇게 지금 오염이 돼서 위에서 타고 갔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깝지만 맞아요. 아래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잘라내고 지금 아래를 지금 살려내려고 합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가지가 제가 잘라냈던 이 혹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금 가지마다 가지 끝에서 이렇게 지금 오염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지금 떨기를 만들어내서 떼어냈죠. 얘네들이 뭐 계속 타고 들어오게 두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걔네들을 잘라내요. 병든 애들을. 어쩌면은 이게 보세요. 떨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아니면은 지금 꽃대가 말썽을 일으켜갖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막 후두둑 떨어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져서 떨어지는 것들은 이미 생장점매까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특이하게 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애들이에요. 꽃대를 타고 뭔가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떨어지는 것들은 지금 포기를 하고 살아있는 것만 살려내고 위에서부터 타고 갔기 때문에 위에 거를 지금 다 잘라내서 아래만 지금 키워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 거 박화장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지내나 가끔가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숱이 적어져서 왜 이러지 봤더니만은 이렇게 지금 위에서부터 꽃대에서부터 어떤 그 오염이 있었나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까뭇까뭇하거든요. 그래서 목대에서 지금 바글바글 올라오는 애기들은 살려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 박화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저 다 이런 병증에 감염이 됐는지, 치유를 했는지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꽂이를 하고 있는 라일락하고 수연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요 꽃치자는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엄마 거 꽃치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누런 잎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꽃치자의 순을 자르면 이 순 끝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꽃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건 이렇게 지금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첫날보다는 잎이 조금 더 생기는 있어요. 제가 요거를 2020년 7월 7일부터 물꽂이로 지금 요 라일락 더스티 로즈랑 똑 빼닮은 라일락하고 수연이를 지금 물꽂이를 키우는데요.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뿌리를 잘라준 후에 뿌리가 나오기 전까지 활발해지기 전에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수분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엽이 생깁니다. 마른 잎이 생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뿌리를 잘라준 이후에 뿌리가 요만큼 많이 났어요. 요만큼 많이 났는데
요 수연이는 워낙에 얼굴이 컸던 애고 입장 자체가 도톰해서 이 수연이만 가지고서는 제가 느끼지를 못했는데 요 라일락을 보면서 얘가 얼굴이 이만했거든요. 그런데 예뻐지고 색은 예뻐지는데 얘가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뿌리를 자르고 새 뿌리를 받은 후에 지금 뿌리가 얼마만큼 났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났습니다. 뿌리가 제법 잘 났죠? 그래서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이 지금 라일락한테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엽을 지금 자기 수분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엽을 지금 얘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가들도 막 숨풍숨풍 나와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는 속도보다 새잎이 나오는 속도보다 아랫잎이 말리는 속도가 지금 더 빨라져 갖고 얘가 지금 얼굴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다육식물이라든가 선인장도 수경 재배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영양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상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아, 과연 필요해? 정말 필요한가? 내가 수경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키울 일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를 뭐 거의 11개월간 키우면서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얘를 흙에다 심어주던지 아니면 영양제를 주던지 해서 이건 영양제는요. 제가 그냥 이거 상표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경으로 키우는 식물한테 주는 화초한테 주는 영양제예요. 이거를 희석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구태여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지금 얘 때문에 샀어요. 치자도 수경으로 키워야 돼서 만약에 지금 이 치자랑 다른 버킨이라든가 스노우 화이트를 제가 수경으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이 영양제를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살려내고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요거를 샀습니다. 수경은 요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물꽂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라고 과습이 어떻고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지 제가 관찰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영양 성분이 지금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 치자도 과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과습이 문제가 안 되고 왜 흙에서만 유독 과습이 문제가 되는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결국에는 어떤 누군가 연구를 하는 과학자를 만나거나 식물학자를 만나게 되면 쉽게 얻을 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로서는 답을 얻지를 못해서 이 수경 재배하고 과습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지금 제가 궁금한 상태입니다. 어쨌건 지금 요 수경 재배를 하는 제 다육이하고 요 초록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물 수경 재배를 하는 영양제가 있어서 요거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타서 얘네들이 또 괜찮아지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경 재배용 영양제를 희석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더 희석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영양제는 희석 배율보다 좀 더 권장량보다 조금 더 높게 배율을 하라고 하는 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양제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 초록이들 엄마네 집에서 쫓겨온 초록이들부터 먼저 지금 부어줬고요. 이 스노우 사파이어를 보면 잎 끝이 계속 이렇게 타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뿌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포기를 하고 새로 나오는 녀석들을 이렇게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요 라일락에다도 물을 조금 붓고요. 물 부어내고 여기에다가 영양제 희석한 물을 좀 이렇게 두고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연이도 물을 좀 따라내고 여기에다가 희석한 물을 아이고, 엄청 많이 했네요. 이렇게 영양제를 오늘 줬어요. 다른 변화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제가 여러분께 다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제 거 초록이들 지금 수경 재배하는 이 초록이들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영양제, 수경 재배하는 식물에게 주는 전용 영양제가 있어서 그 영양제를 희석해서 지금 시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 거 박화장이 문제가 있어서 꽃띠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물음 때문에 제 위쪽부터 지금 썩어 들어가서 제가 지금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잘라내고 아래에 자라고 있는 자구들을 좀 살려내려고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간간히 소식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